2019년은 2014년 타결된 5년 계약의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협정 유효 기간을 1년마다 재갱신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원인인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출발합니다. 이승만의 요구에 미국은 무시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으로 휴전협정을 뒤엎었고, 이에 놀란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한미군은 60년 가까이 한국 국방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국 5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신생 대한민국은 국방비에 모든 경제력을 쏟아붓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잉여 자본을 경제 발전에 총동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 초기에 미군이 전액 부담하던 방위비 분담금을 상호 합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인계철선의 이전 때문입니다. 미군이 즉각적으로 참전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을 자동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개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전쟁 발발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전쟁 억지 능력을 우리가 직접 가지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국방부문에 소모해야 합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우리가 누리는 국방력에 비하면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내로 환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담금의 대부분은 미군 부대 용역을 위한 인건비와 유류비입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국내에서 인력과 물자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출의 대부분은 다시 국내로 재흡수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여담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지역인 나토나 일본 같은 경우 더욱 많은 비용을 또는 더욱 높은 비율의 분담금을 내면서도 미군의 주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주한미군은 굴욕적인 주둔이다 또는 비겁하게 남의 나라 뒤에 숨는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미군의 주둔을 찬성하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없었다는 점은 주한미군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의 증거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상 사관이었습니다.